역사와 관련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는 다양한 문명의 흥망성쇠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문명의 시작과 몰락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또 어떤 문명의 운명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물조차 거의 남기지 않고 문명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문명들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문명들은 어떤 과정의 몰락을 겪었고 왜 완전히 쇠락해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갑작스럽게 몰락해버린 9개의 문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야 제국은 한때 오늘날의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에 위치했었습니다. 그 당시 마야인들은 수학, 건축, 공학적 능력으로 유명한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된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잃어버린 문명에는 대도시, 기념물, 도로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와 계단식 농장 사이에서 마야 문명은 몇 가지 인상적인 업적을 성취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모든 좋은 일들은 끝이 있었습니다. 서기 900년경 마야 문명은 급격한 쇠퇴를 경험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불가사의한 이유로 문명 자체가 멸망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담소가 아마도 그 지역의 심각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시 전체에서 계속되었던 전쟁과 기근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스터 섬으로 더 유명한 라파누이는 한때 지금은 사라진 문명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잃어버린 문명은 인구가 특별히 많지는 않았지만 근면하고 풍족한 문명이었습니다. 이 문명은 서기 125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조각된 모놀리스식 인류의 형상인 모아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을 만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체 문명이 갑작스럽게 무너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심지어 문명이 멸망한 지 몇백 년 후에야 유럽 탐험가들이 이 섬을 발견해서 야자수와 같은 천연 자원이 풍부했던 이 섬에 문명이 존재했다는 잔재들을 발견했습니다. 문명의 갑작스러운 멸망의 원인으로 질병이 몇 년에 걸쳐 창궐하여 그들의 죽음에 기여했거나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쇠락의 길을 걸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인더스라고도 알려진 하라파 문명은 고대 역사에서 가장 큰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이 문명은 기원전 2500년경에 대부분의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8000년 전에 처음으로 세워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거대한 문명은 오늘날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걸쳐 거의 100만 평방킬로미터에 걸쳐 퍼져 있었고 이것은 그들이 번창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절정기에 하라파의 인구는 한때 5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은 최초의 잃어버린 문명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여러 문헌과 증거에 따르면 인더스 문명은 당시에 고도로 발달된 농업 기술과 하수도 시스템을 개발했었습니다. 또한 문자 언어를 가지고 있었고 절정기에는 세계 인구의 10%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인더스는 인구의 대부분이 그들의 도시에서 이주하기 시작한 기원전 1800년경까지 번성했습니다. 한때 인더스 문명은 아리아인의 침략으로 쇠락했다고 믿었지만 여러 조사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신에 최근의 연구 결과는 인더스 문명의 쇠락 이후로 몬순 주기의 변화를 가리키고 있는데 몬순 주기는 농작물을 생산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기근 이후 찾아온 큰 홍수로 인해 인더스 문명의 많은 인구를 쓸어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지진이나 전염병과 같은 다른 자연적인 사건들도 하라파 문명의 갑작스러운 멸망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토니스의 문명은 한때 신화로 여겨졌지만 2000년대 초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실존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이집트 도시는 수세기 전에 파도 밑으로 사라졌으나 잠수부들이 이집트 해안의 진흙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유물들을 발견해내면서 시간의 모래 속에 묻혀있던 잃어버린 문명 전체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발견된 유물들 중 일부는 도자기 조각, 보석, 동전, 램프, 그리고 사원 유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니스 문명이 약 2700년 전 오늘날의 아부키르만에 세워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로 미루어 볼 때 주변 지역의 주요 무역항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역은 무역을 위해 유럽에서 이집트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해상교통을 통제했을 것입니다. 토니스는 결국 버려졌고 많은 자연재해가 토니스를 강타한 후 다른 도시들이 주요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믿어집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쓰나미, 지진 그리고 홍수 등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들은 결국 상당한 구조적 손상으로 인해 물속으로 잠식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때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던 도시는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바다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차타르이크는 종종 세계 최초의 도시 정착지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약 8000년 전에 오늘날의 터키에 위치한 이 잃어버린 문명은 독특한 건축과 공학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문명의 건축 유적에 대한 해석은 모든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통적인 도로를 이용하는 대신 지붕을 가로질러 걸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또한 개방된 매장 공간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 사망하면 그들의 집 바닥 아래에 묻었다고 합니다. 차타르이크 사람들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이 심각하게 창궐하여 결국 차타르이크 문명이 멸망했다는 이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매혹적인 문명의 수수께끼를 알아낼 수 있는 많은 유물이 여전히 발굴되고 있습니다. 크메르 제국은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원 단지의 본거지였습니다. 수도인 앙코르는 약 1.6제곱킬로미터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오늘날 캄보디아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서기 1200년 이후 어느 때인가 갑자기 쇠퇴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에는 환경재난, 질병, 갑작스러운 전쟁과 같은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거대한 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가장 유명한 잃어버린 문명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연구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전성기의 앙코르에는 한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구가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아마도 문명 쇠락의 파국적 결말의 원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앙코르와트라고 불리는 앙코르의 일부는 현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 중 하나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유적에서 크메르 제국의 전성기 동안의 인류의 삶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다양한 유물과 다른 증거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약 1200년 전에 발생한 카오키아 문명은 오늘날의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계곡 도시국가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다른 잃어버린 문명들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카오키아 문명은 인구가 약 2만 명으로 추정되며 멕시코 북부에서 가장 큰 고대 유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 문명은 건물, 광장, 그리고 거대한 언덕으로 유명했습니다. 카오키아 전역에는 약 120개의 흙거미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높이가 100피트가 넘었고 건설하는데 1400만 개의 흙바구니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또한 카오키아 인근으로 여러 강들이 위치했기 때문에 카오키아는 미국 중서부의 무역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기 1200년경의 대규모 홍수에 의해 카오키아 주민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면서 문명의 막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세기 동안 완전히 버려져 황무지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고고학자들은 과연 홍수가 카오키아 문명 종말의 유일한 원인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들이 자원을 과도하게 착취했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에 직면했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1200년경 홍수로 많은 인구가 사망한 뒤 찾아온 소빙하기가 카오키아 문명을 완전히 전멸시켰다고 믿습니다. 미노아 문명은 거의 5000년 전에 크레타 섬에 세워졌습니다. 이 문명은 교육 수준이 높고 성공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구의 대다수가 예술가, 선원, 상인 및 전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중해의 선원들은 매우 존경받았고 해양 행사는 그들 문화의 중요한 측면이었습니다.
니누아인들은 또한 선형문자 A라고 불리는 문자 언어를 사용한 유럽 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미노아인들이 똑똑하고 성실했으며 문명이 날로 번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미노아 문명은 기원전 1500년경 테라의 산토리니 화산의 폭발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분화 자체로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은 화산 폭발로 인한 해일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이 자연재해는 해변을 따라 발전한 미노아 문명의 뿌리까지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식량도 없고 기반 시설도 황폐해진 미노아인들은 대부분 사망했으며 그나마 살아남은 소수의 구성원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올맥 문명은 기원전 1100년경 멕시코만을 따라 번성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무의 나라인 올만에 살았기 때문에 올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올맥 문명은 주로 건물과 석상을 포함한 그들의 건축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도시 안에 성공적으로 수로를 건설했다는 것도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인상적인 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올맥 문명은 기원전 400년을 기점으로 쇠퇴했습니다. 비록 올맥 문명에 관한 많은 증거가 남아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가뭄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가 그들의 농작물에 급격한 손실을 초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올맥 쪽과 다른 지역 사회 사이에 긴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유혈 사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또 다른 잃어버린 문명의 섬뜩한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비록 이 잃어버린 문명들은 수세기 전에 사라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남긴 유물들을 통해 그 문명들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우리가 한때 시간의 모래밭으로 사라졌던 문화와 공동체를 이해하고 재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앞으로의 조사와 발굴을 통해 우리가 한때 위대했던 문명들의 몰락에 대해 더 많은 증거와 유물을 발견하도록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